특히 KEF-X는 국내 최신 항공기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동이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장비 등 핵심 장비가 모두 국내 기술로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당초 우리 군은 KEF-X에 탑재될 AESA 레이더 개발을 위해 관련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는다는 계획이었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해 독자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사 레이더는 안테나가 레이더 각도를 전자적으로 자유자재로 조절하면서 주사해 공대공, 공대지, 공대해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합니다. 기존 기계식 레이더와는 다른 레이더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군은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철매 II의 다기능 레이더와 차기 호위함의 탐색 레이더에 A사 기능을 적용해 운용하고 있지만 전투기용 A사 레이더는 KEF-X가 처음입니다. 항공기에 탑재되는 A사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보다 소형화돼야 하고 냉각 기능과 정보 처리 과정도 훨씬 복잡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은 2021년까지 A사 레이더 독자 개발을 추진해 2022에서 2006년 실제 KEF-X의 탑재 시험을 거칠 예정입니다. 우리 공군의 한국형 전투기 KEF-X의 실물 모형이 공개되었습니다. 14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한 서울 ADX 2019의 프레스데이에서 처음 모습을 공개되었는데요. 시제기와 성능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시제기 제작을 목표로 마무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공군의 노후엔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F-16 국산 전투기를 국내 기술로 120대를 개발 생산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업비 규모가 18조 원에 달한다고 하며 이는 우리나라 건군 이후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KEF-X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중으로 시제기를 완성할 예정이며 2022년 상반기부터 시험 비행, 보완 작업 등을 거쳐 2026년에 개발을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ESA 레이더를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기능 능동이상 배열 레이더는 동시에 수백 개의 표적을 탐지, 추적, 격추할 수 있는 레이더로 KEF-X의 눈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과거의 근접전이 사라지고 수백 킬로까지 먼 거리에서 먼저 발견한 쪽이 격추시킬 수 있는 현대전 양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엔진은 한화에서 제작 중인 엔진 GF410 4G400을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목표는 4.5세대 전투기로 F-15 사이런트 이글, 유로파이터 정도가 되겠고 무기 또한 국산 미국제가 아닌 국산 미사일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서 볼 수 있을까? 현재 모형을 볼 수 있는 서울 ADX 2019 세계 각국의 최첨단 항구기와 방위산업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로 15일부터 20일까지 총 6일간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12회째를 맞이하였으며 34개국 430개 업체가 참여하여 첨단 기술이 융합된 최신 항공기와 우주, 지상 장비 등을 전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차세대 한국형 스텔스 KEF-X 전투기 사업, 제식 번호와 별칭 어떻게 될까? KEF에서 70보람에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곧 대역할 F-4와 F-5 전투기 대체용으로 개발되는 KEF-X는 F-16 이상의 성능을 가진 쌍발 엔진 전투기를 목표로 한다.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비용만 8조 6천억 원 책정되었고 120대의 보람의 생산에 10조 원이 투입되어 총 사업비 18조 6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KEF-X 사업에 대한 상세 설계 검토 최종 합격 판정했다. 따라서 2016년 1월 개발 착수한 지 3년 9개월 만인 2019년 10월부터 시험용 전투기 제작에 들어간다. KEF-X 제작 업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다. KEF-X 개발에 필요한 상세 설계도면 1만 2천장 가운데 9,300장이 완성된 상태다. 이는 전체 설계 공정의 약 80%에 해당한다. 공개된 KEF-X의 예상도는 F-22 스타일이다. 기체 형상이 F-22와 비슷하다 보니 반쯤 스텔스 기능도 갖추고 있다. KEF-X 가격은 수출 가격 기준으로 대당 8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 목표는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인 F-35보다 낮은 4.5세대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스텔스 냄새는 풍기는 정도다. 스텔스 성능을 높이기 위해 KEF-X의 동체 구조를 F-22와 유사한 스텔스 모양으로 설계했다. 센서 대부분은 기체 내부로 매립되었고 동체 아래 중앙에 장착하는 4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반쯤 매립됐다.
형상만 스텔스라 레이더의 0.5제곱미터 크기 정도의 비행물체로 탐지되는데 이 정도면 독수리나 드론과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크기다. 다만 크기가 작지만 속도는 음속 이상으로 이동하는 항적 때문에 전투기로 식별되긴 한다. 참고로 미 해군 F/A-18이 F와 프랑스 라팔은 레이더의 1제곱미터 크기로 F-15는 25제곱미터, 스텔스인 F-35는 0.005제곱미터로 보인다. 카이 관계자는 앞으로 KEFX의 스텔스 도료 등의 스텔스 기능을 개량하면 F-117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EFX는 처음부터 수출을 고려, 핵심 장치를 비롯해 부품의 65%를 국산화했다. 생산 단가는 대당 8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생산량에 따라 가격은 내려갈 수 있다. F-35 도입 대가로 미국 로키드 마틴이 한국에 제공키로 한 25개 기술 가운데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등 4가지를 미 정부가 제공을 거부하기도 했다. 한국으로선 맨땅의 해쟁이었다. 특히 미 정부가 기술 제공을 거부한 AESA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장비의 국내 개발은 최대 관건이었다. 이 가운데 전투기의 눈인 AESA 레이더 기술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유출을 우려해 기술 수출을 엄금하고 있다. 한국이 개발한 AESA 레이더는 5mm 크기의 잠자리 혼륜과 같은 레이더 모듈 1088개를 원형판에 박아 놓았다. 모듈마다 레이더파를 내보내 각각 표적을 탐지하므로 이론적으로 1088개의 표적을 추적 탐지할 수 있다. 참고로 미국 F-35의 AESA 레이더는 약 1200개의 모듈로 구성돼 전자적으로 레이더 빔을 조사한다. 탐지거리는 11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세계 11번째 AESA 개발 국가가 되었다. AESA 개발은 국방개발연구소 ADD가 했지만 생산은 한화에서 한다. 2023년부터는 KEFX 시제기에도 장착해 최종 시험할 예정이다. 카이는 첫 KEFX 시제기를 2021년 4월 출고하고 시험 비행을 거쳐 2026년에 1차분 8대의 KEFX 전투기가 공군에 납품될 예정이다. 아직은 차세대 전투기다 KEFX 보라미로 부르고 있지만 실전 배치가 될 때는 정식 제식 명칭이 부여되어야 한다. 국산 고등훈련기이자 경공기업기인 T-50A50 검독 수리 골든 이글의 제식 번호는 공군 50주년 기념으로 50번이 부여됐다. 2019년 공군 70주년인데다 배가본드에서 F-70을 운운하는 등 KEFX의 제식 번호는 KF-70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별칭 이름은 프로젝트명인 보라매가 그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송골매가 더 좋은데 공군은 보라매 인기라. 3. KEFX와 전투기용 미사일 개발 관련 기사. 전투기용 미사일 개발 그림에 떡이던 시절과 작별 매일 경제. 우리나라가 개발해서 실전 배치한 미사일은 종류별로 다양하다.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순항미사일 현무삼, 영화 강철비의 소재가 된 지상 발사 다련장 미사일 천무, 탄도탄 요격용 미사일 천궁, 9.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 개발에 성공한 정밀 공유 도무기 KGGB 한국형 GPS 유도폭탄은 FA-50도 탑재하고 있다. 하지만 FA-50의 미션 컴퓨터를 록히드 마틴이 지적 재산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FA-50 조종사는 블루투스로 연동되는 KGGB 조작용 PDA를 따로 소지해야 한다. KGGB 개발 과정에서 FA-50 미션 컴퓨터에 접근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블루투스 연결 방식이 사용된 것이다. KGGB를 FA-50의 계기판에서 발사하지 못하고 개별적인 PDA로 운용하는 것은 록히드 마틴과 ADD가 KGGB 운용을 위해 서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길이 막혀 있었다는 뜻이다. 타우러스는 2016년 이미 F-15K용으로 실전 배치돼 우리나라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다. 그런데 우리 공군이 필요해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비용은 우리 돈으로 냈지만 타우러스 미사일을 F-15K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 통합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철저히 배제됐다. F-15K 제작사인 미국의 보잉과 독일과 스웨덴 합